네,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성공습관 투데이.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잘 마무리를 해야 또 주말에 마음 놓고 쉴 텐데 그 꽉 찬 마무리 위해서 투자자들을 체크를 할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모든 걸 다 네, 그렇죠. 묻혀버린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또 떠났고 일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에 갔죠. 네. 대만을 방문하고 나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무력 시위를 단행을 네. 했습니다.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까 고민이 들었는데 일단 이번 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우려한 것보다는 괜찮은 네. 뉴스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또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제2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안 갈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긴장 관계는 좀 더 높아졌다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뭐 맨 처음에 지금 뭐 페로시 의장이 갈 때는 그 전에 뭐 무력 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일단 뭐 무력 충돌 없이 무사히 지금 뭐 대만을 지나서 우리나라 지나고 일본에 가 있다라고 보면 예. 일단 뭐 무력 충돌에 관련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이 지금 이 서로 이제 양안 관계가 상당히 좀 긴장을 하면서 좀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뭐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특별히 무력적인 우발적인 충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건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게 이제 치포 관련된 이제 동맹이 조금 우려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동맹 관련돼서 지금 뭐 미국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아마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아마 동맹이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동맹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중국 쪽에서 아마 우리나라나 아마 대만 쪽에 아마 경제 제재 관련 쪽으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대만의 뭐 우육면도 좀 불미하고 뭐 모래도 수출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모래가 실리콘의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왜 모래를 왜 수출하는 건 무슨 문제 하지만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그렇죠. 얘기라고 할 수 문제죠. 있는데 근데 또 반도체 관련돼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반도체에서는 물론 이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일단 중국도 지금 대만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아마 직접적으로 타격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저 이번 주 내내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게 반도체는 유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 반도체 만약에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장이 안 돌아간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오히려. 주가는 좀 오히려 탄력이 그렇죠. 바닥을 탄력할 잡아가는 수 거 있고. 아니냐. 대신 이제 중국이 타격이 그만큼 더 그렇죠. 커질 수 있죠. 네. 예. 현재 대부분의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지금 자금률 자체가 뭐 국내 업체를 뺀다라고 하게 되면 뭐 7%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 넘게를 다 외국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 반도체를 건드렸다 그러면 일단 뭐 그 반도체 수급이 확실히 중국 내에서 꼬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중국 산업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건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만약 그럼 반도체를 안 건드리고 넘어갈 수 있느냐? 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칼을 빼들었는데 뭔가를 한번 또 휘둘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 외에 다른 업종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2차 전지 쪽이 아마 제일 우리나라 보면 타겟하기는 제일 좋은 그런 업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LFP 배터리를 사용을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하고 시장이 겹치지 않고 있고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그 소재 중에 한 60% 넘게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만약 타겟팅을 해서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굳이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과거의 사드처럼 뭐 사드 관련된 직접적인 거는 안 건들고 뭐 그때 소비재를 건드렸듯이 이번에도 반도체는 건들지 않고 아마 다른 산업 쪽으로 좀 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반도체에는 그렇게 좀 파급력이 이렇게 리스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좀 힌트가 나왔는데 네. 이 하반기 국내 증시는 태조 이방원이 주도한다. 참 우리나라에 저렇게 말 재밌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은 것 같아요. 말도 태조 잘 이방원, 만드시죠? 네, 한마디로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이라는 건데 뭐 지금 수장 대표님께서 이렇게 네. 볼만한 눈여겨 보시는 어떤 주도주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 하게 되면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방산 쪽을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태양광과 방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조선 관련 쪽은 뭐 계속 뭐 좋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손익이 플러스가 나기에는 아마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마 내년 넘어가야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아직은 뭐 투자를 하시게 되면 4분기 이후에 아마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기자재 관련 쪽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차단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지금 태양광 풍력, 뭐 미국에서도 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제 같은 뭐 낙수효과 비슷하게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태양광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뭐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OCI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 내에 지금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공장이 있고 또 미국 주도 그러니까 미국의 판매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OCI 같은 경우도 뭐 태양광 패널 자체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는 뭐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풍력 관련 쪽도 아마 여전히 유심히 관찰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육상 이제 풍력 관련돼서는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상 풍력 부분으로 이제 좀 더 시장이 아마 집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미국 동부 해안이나 서부 해안 쪽으로 뭐 그러니까 이런 풍력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백악관하고 그다음에 뭐 동부 11개 주가 그 해상 풍력 관련돼서 뭐 업무 협약을 할 만큼 지금 해상 풍력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방산 관련 부분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번에 이제 폴란드 수출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뭐 향후에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수출을 한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내 방산 기술에 대한 또 그 광산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산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이제 무기인데 미국산 무기가 호환될 수 있으면서 저가로 이제 그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마 우리나라 방산 무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방산 관련 쪽도 여전히 뭐 수출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좀 기가 막힌 네이밍이긴 한데 태조 이방원에 뭐 자동차하고 반도체만 붙어버리면 사실 시장 전체인 것 같기도 네, 해요. 가죠.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갈피를 못 잡는다? 아니면 뭔가 뚜렷한,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만들지만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대표님은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하반기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주도주라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 뭐 주도주가 지금 상황에서 아마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내에서 아마 순환매는 뭐 충분히 순환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여부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 침체 쪽으로가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 뭐 전체적으로 그 경기가 둔화가 되는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거다. 아마 내년 초까지는 아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뭐 태조 이방원으로 봤는데 주도주가 오히려 조금 분산된 느낌은 아닐까 싶었던 어떤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를 마무리하고 네, 일단 유망주 한 번 더 제가 여쭤볼까요? 유망주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뭐 유망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큰 게 이제 하나솔루션이 하나솔루션? 제일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산 쪽으로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하나그룹 자체가 이제 방산 분야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통합을 한다라고 뭐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둘 다 하나그룹이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그 방산 관련 쪽으로 좀 집중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산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네, 뭐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방산 자체가 뭐 항상 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산이 수출이 돼도 수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일반 분들은 다 구별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적을 봐야만 수출이 잘 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산 관련된 부분이 당장보다 이제 꾸준하게 수익은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앵커님께서는 네. 조선 강하게 또 밀었잖아요. 그럼 태조 이방원 앵커님의 또 접근해볼 만한 유망 뭐 섹터 좋게 보시는 뷰 어떤 게 있을까요? 태조 이방원에서는 저는 조선을 제일 좋아하죠. 역시나 태자 조선. 앞에 빼고 조이방 이상한데 조이방은 좀 이상한데 조선을 좋게 보는 이유는요. 뭐 저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계속 그 좀 지향하는 입장이고 전략팀장 입장에서는 좀 길게 봐야 그쵸. 돼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가야 어닝이 돈다라는 부분들도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워낙 원재료 후판 가격이 그쵸.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응한 이유는 뭐 현대제철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지만 하반기에 갔을 때 후판 가격이 인하할 수 있다. 네. 더불어서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파업이 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공급이 될 수 있고 도크라고 하죠.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이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는 이제 단가가 높은 선별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밑바닥에서 자근자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떨어질 때도 시장이 떨어질 때도 방어주가 되고 올라갈 때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조금 더 올해는 밀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뭐 워낙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쪽이기 때문에 조선과 또 대표님은 방산으로 이렇게 픽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섹터가 나왔어요. 바이오인데 네. 이 미국 바이오 훈풍에 힘입어 과연 국내에도 고스란히 훈풍 K바이오 구원투수 될까라는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바이오주. 일단 뭐 바이오주 최근에 많이 좀 움직이고 있죠. 또 그쵸. 신약 관련된 또 얘기들이 계속 임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 때문에 지금 뭐 강한 또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바이오가 뭐 작년 이후부터 계속 좀 많이 좀 부진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올 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5천억 규모의 이제 바이오 펀드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뭐 일단 바이오 펀드 내에 들어가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의 그 바이오 백신 관련된 분야에 아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아마 고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골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신 기업 협의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국내 한 50여 개 회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회사 중심으로 아마 이 펀드가 구성이 되면 집중화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백신 관련된 개발, 그다음에 백신 관련 생산 관련된 분야 뭐 이렇게 해서 상장사는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심으로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관련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백신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임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프로스티지 바이오틱스라고 이제 있습니다. 뭐 이쪽도 이제 백신 그 한때 이제 시장에서 움직였었던 건 이제 러시아 백신 때문에 이제 한번 움직였었는데 이쪽도 이제 백신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mRNA 계열의 이제 백신 관련된 지금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아이진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 이게 뭐 치료제도 있고 진단키트도 네. 있고 백신도 사실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딱 백신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라고 픽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바이오 펀드 자체가 지금 5천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집중적으로 백신 쪽으로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백신 바이오 관련 업종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그 펀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걸 한번 보니까 백신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
거기에 백신 분야 기업이라고 이제 막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펀드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차피 백신 쪽으로 뭐 시장 내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지금 코로나 백신만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병의 백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이거를 뭐 백신이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백신도 같이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의 제약바이오 담당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요새 그런 바이오 쪽 세미나 많이 다니고 하는데 네. 투자자들 어디에 관심이 많냐 했더니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빅파마 글로벌에서는 이제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개발이 오.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세포 치료제 쪽에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탑픽까지 받아왔어요. 오. 왜냐면 이거는 저희 하우스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왜냐면 제약 바이오 하면은 너무 많은 백신, 여러분 정말 진단 키트, 맞아요. 뭐 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관련된 얘기가 맞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제 세포 치료제 개발,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인데 그쵸. GC셀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C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종목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쪽으로 더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지 이런 관심도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세포 치료제가 개발이 많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CDMO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왜 보통 아웃소싱해서 공장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캐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GC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저희 이제 하우스 공식 의견으로 제 의견이 아니라 공식 의견으로. 제약바이오는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워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이럴 때는 전문가의 얘기를 빌어서 제 입으로 나가게 하는 게 그쵸. 조금은 덜 위험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 줄기세포는 요즘 또 K 화장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국내 화장품에서도 또 굉장히 트렌디하게 많이 또 눈여겨보는 원재료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또 이렇게 드디어 피부를 탱탱하게 15년 해줘야 만에 되니까. 빛을 보는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바이오 이야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오늘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